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데려다준 아폴로 11호 안에는 수소 연료전지 세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는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납축전지, 태양력 같은 걸 고려했지만 납축전지는 전기 충전량이 부족했고 태양력은 기술 수준이 낮았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고 전기와 함께 물과 열까지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주인과 함께 달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를 공급한 회사가 미국의 UTC 파워입니다. 두산은 2014년 UTC를 전신으로 하는 클리어 엣지 파워를 인수했고 UTC 파워의 원천 기술이 클리어 엣지 파워를 거쳐 두산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발전 회사인 두산은 언제부터 왜 수소 연료전지에 몰두하게 됐을까요?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서 즉 친환경으로 가자라고 하는 우리 이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산업 섹터가 제일 먼저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단언컨대 그거는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체감하고 변화에 맞닥뜨린다. 두산그룹은 성장의 축으로 가지고 있던 발전 사업에서 친환경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두산은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은 수소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였고 2005년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국산 기술로서 풍력 터빈을 최초로 개발하고 시멘스나 GE나 글로벌 기업들과 격차를 좁혀가는 그 출발점이 2005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동시에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연료전지 기술도 비슷한 시기에 자체 기술로서 개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연료전지 기술과 풍력 터빈 기술이라는 것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조립한다든지 국내 시장에 판매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원천 기술을 스스로 가져보자라는 두산그룹의 각 계열사 기술연구소들이 직접 우리의 인력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우리의 기술로서 개발하려고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연구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두산은 연구와 모니터링을 계속했고 2014년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클리어 엣지 파워가 M&A 시장에 나오게 됐을 때 빠르게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M&A를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 그동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과 융합해 수소 전용 연료전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의 클리어 엣지 파워라고 PAFC 연료전지 기술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응용할 수 있었다 또는 새로운 제품을 더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물로 전 세계에서 최초인 5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전용 모델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전 세계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거기서 머물렀을 텐데 수소라는 변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앞서서 가장 큰 대규모의 전무후무한 트랙 레코드를 실현하게 된 그 기반은 말씀드린 원천 기술, 응용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역량, 그것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모든 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첫 번째 원소 수소. 대한민국 첫 번째 근대 기업 두산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